수필뿐만이 아니고 시와 소설 부문에도 등장을 하셨고요. 또 신앙송에도 일각에게 있는 그 활동 미인의 문학인이자 예술인입니다. 글 쓰시는 것처럼 인품도 아주 단아하시고 아주 찬찬하시고 인품도 참 훌륭하다. 상냥하고요, 자상해요. 그리고 깊이 제가 알지 못한 어떤 문학에 대한 깊이가 남다르시다. 글쓰기 외적인 부분, 어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의 삶도 되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선생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학생들을 좀 바로 옆에서 바라봐 주시는 그런 믿음 가는 교수님. 건축가이자 교육자이시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열정적인 모습은 젊은 20대의 모습 이상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늘 따뜻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1955년 충북 제천의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전설이 있는 박달제 인근에서 태어난 이영희입니다. 저는 1974년에 제천교육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2014년에 충청북도교육청 과장으로 퇴직을 하고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제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50년 충북 진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정관영입니다. 저는 1970년에 진천 군청에서 초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진천교육청, 도교육청, 그리고 충주 제천교육청을 거쳐 청주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또 서기관 승진하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퇴임을 했는데 2010년도에 퇴임을 했고 41년 동안 봉직을 했습니다. 네, 주로 그 교원들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하고, 또 저희 같은 행정직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전달을 하기도 하고 행정지원을 하기도 하고 인사나 재정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위한 지원시설, 학교 환경 개선, 신축, 중축, 개축 등 그 리모델링, 학교 환경 사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천 피어 있고 뻐꾸기는 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들이 열정적인 에너자이저라고 말을 해요. 저는 좀 이렇게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열정적인 에너자이저라고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선비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선비 같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할래? 태연이가 먼저 해. 그럼 지난 시간에 한 거 발표. 문학 수업을 합니다. 문학 수업을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가 소외 지역이잖아요. 청주에서는.
근데 거가 이제 조금 떨어져 있고 애들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가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북숲필문학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회장님이 좀 가시죠 그랬는데 제가 아유 가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이제 리더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리더잖아요. 그래서 아유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요즘 아이들이 영상 매체는 익숙한데 글을 읽고 쓰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문학적 사고력도 키우고 또 글을 쓰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아이들이 글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꽃천 피어 있고 뻐꾸기는 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 글 못 써요, 안 써봤어요 이랬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1학기를 쭉 끝나고 이제 방학을 하려고 그럴 때 보니까 애들이 엄청 달라지고 글을 잘 써요. 역시 애들이 순수하고 애들이랬어.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실 한자도 못 쓰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글씨를 모르나 할 정도로 한자도 못 쓰던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학기가 되어 가니까 막 문장이 자꾸 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때려 멍이 든 걸까? 바닷물이 짠 것은 일단 어려운 부분을 찝어서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니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시 쓰는 게 어렵고 시로 썼는데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니까 잘 됐었어요. 전에 거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시가 내가 이렇게 썼었나? 그 생각이 나면서 일반적으로 글쓰기 수업이라고 하면 글을 쓰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면을 많이 배우는데요. 이영현 선생님 수업은 아이들의 감정이나 경험을 존중해 주시고 그걸 글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탁월하시고 그게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41년간)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육의 연장으로 우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지만 건축물이 아름답잖아요. 예, 우석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 계획이라든지 건축 설비, 건축 법규 등 그 건축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경험하고 또 실천한 바가 산 교과서이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기획을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하는가. 약간 다른 교수님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교수님은 현장에서 해주신 거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저희가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쪽이어서 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3학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말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인 지금에서야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좀 고민하는데 한켠에 이제 조언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온갖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졸업 후에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관영 교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리 학생들을 마주하는 얼굴 자체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서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명 작가는 못해도 글을 쓰고 있으니까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의림초등학교 다녔는데 교내 101장에서 그 장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98년에 스필은 등단을 했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당선이 돼갖고 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스필집 2권을 냈고 이제 그 직지 작품상을 탄 비망록 직지로 피어나다 장편 소설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양일보 당선작 회기 등이 들어있는 그 메이저 아르카나 13번을 수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번에 빈방울 모놀로그라는 그 수필집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권이 되었습니다. 말도 적당해야 좋고 먹는 것도 적당해야 좋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린유책 강사는요. 청주 시민이 책을 내고 싶은데 막막하신 분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고 글의 기초부터 이제 방향을 제시해갖고 자기 책을 한 권씩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글로 썼어요. 직지의 고장, 기록문화의 고장인 청주시의 시민으로서 자부와 자긍을 가지며 어떤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006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로 그 19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못 살으니까 거기서 또 그 아들들이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글을 쓴다, 내 책을 낸다 이게 제일 큰 매력이었고요. 소설이라든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우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동안의 체험, 겪고 살아온 인생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다. 또 그거를 뭐 외지인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유산으로 남겨서 좀 기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예, 천리길도 이제 한 걸음부터라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관찰을 잘해서 처음부터 진실한 글을 쓰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정래 작가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글을 쓰는데 생각하는 게 40%, 이제 읽는 게 40%, 쓰는 거는 20%만 쓰라 그랬어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쓰는 거는 그 반만 쓰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웃는 얼굴로 강의를 해주시니까 되게 편안하고 좋았고 그리고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핵심적인 거를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글로 써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 속에만 아주 간직하고 비밀같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말로 할 수도 없고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런 청주시에서 이런 혜택을 줘갖고 자기가 책을 내고 나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다 달아났다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책을 한 번도 안 낸 분들은 많지만 책을 한 권 낸 분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또 내십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또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기록이 또 어떤 그 가정의 기록이 되고 또 그런 기록들이 모여서 사회의 기록이 되고 국가의 기록이 되는 것처럼 기록이라는 걸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관용 선생님은 아름다운 학교 공동 본부의 공동 상임 대표를 하셨는데 그 학교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는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교직원 연수를 한다든지 흡연 예방 교육, 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또 전국에 아름다운 학교를 발굴해서 시상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학교라고 하면
보통 시설이 아름다운 학교를 아름다운 학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 시설이 교육 과정에 맞게 지어져서 아름다운 학교, 그리고 교육 과정이 아름다운 학교, 또 교육 공동체가 아름다운 학교,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학교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름 붙여주거든요. 예, 그 교육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의 영향에 많은 성장을 하고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은 단지 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고 예술을 담고 그 마음을 담는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마다 그 아름다운 꽃을, 그래 이제 그거를 쭉 켜놓으셔갖고 누가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대여해주고 수납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16년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책을 빌리러 오던 학생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빌리러 오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책 수납도 하고 이제 대여도 하면서 북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탁탁 쳐낼 거 쳐내야 돼. 이거는 뒷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읽고 와서 이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책을 정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자 독후감을 이야기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서로 묻고 대답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다른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느끼고요. 이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글을 쓰면은 거기에 대한 그 좀 평가도 좀 해주시고, 또 토론을 했을 적에 어떠한 그 방향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진짜 잘 썼어요. 야, 이거 좋다 했는데 뭘 이렇게 발표할 즐겁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생님의 그 특유의 밝고 명랑하고 또 자상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친절하시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가르쳐 주셔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배웠죠.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꽤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중부매일은 이제 그 도교육청에 이제 그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등단을 하기 전부터 중부매일을 썼습니다. 그래 지금 쓰는 거는 이제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중부매일을 오래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인연이 깊은 신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침 신문이니까 희망과 이제 긍정감을 주려고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조간이니까 이제 무거운 얘기는 되도록 안 쓰고 이제 무해무득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용기를 준다든가 힘을 준다든가 그렇게 쓰려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알리려고, 이제 또 모르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거 알릴 만한 거 알리려고 그러고, 하여튼 좋은 영향을 주게 써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글은 이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가족이나 또 일상의 생활, 또 이웃들과의 관계, 또 교육 분야라든가 사회 현상에 대한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편하고 어떤 치밀한 문장으로 이렇게 풀어내기 때문에 독자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글 자체도 상당히 흡인력이 있어서 공감을 받는 이제 그런 글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여러 필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 그 필진 중에서도 가장 그 독자층이 두터운 그런 필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각수를 썼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악각수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900년이 넘은 나무인데 거기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가 누가 썩어서 충진제를 채워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 이제 시내 나갔을 때 자주 찾는 게 저희 어머니가 95이세요. 95인데도 정정하세요. 정정하시는데 95을 사셨는데 왜 아프신 데가 왜 없겠어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을 느꼈고요. 그 악각수도 계속 건재하길 바라면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건재하셨으면 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 그걸 썼어요. 이 선생님의 글은 이런 일상의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글을 읽을 때마다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단재교육연수원과 충북교육문화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은 단재 선생님의 어를 이어받아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충북교육문화원은 교육과 문화, 예술의 만남이잖아요. 학생들의 문화예술은 물론이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 그리고 도내 모든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북교육문화원이 상징적으로 머리에 남습니다. 40년 전에 근무를 하면서 단재교육연수원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을 총괄해서 좀 했거든요. 그때 그 뒤에는 야산이었었어요. 장마가 지거나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에를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건축을 할 때서부터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단재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건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여기 건축 계획을 할 때 단재 선생님이 어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단재교육연수원의 모든 건물을 치장벽돌로 해서 적벽돌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재는 붉은 단자에 집재자를 써서 붉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얼도 받아들이고 이 건축물에도 선생님의 얼이 깃들어 있는 집을 지어 보고자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1987년 개원한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 행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공감으로 열어가는 교육, 동행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원훈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 동행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연수, 각종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 에듀테크 기반 원격 연수를 통해서 충북 모든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북 모든 교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교육문화원은
우리 도내에서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만나는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육과 문화를 이어주는 그 포괄적인 그 개념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척 그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충북교육문화원의 가장 큰 기능은 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하고 이런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외에 직접 학생, 교직원,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 체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충북 도내에는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이 흔치 않습니다. 전문 무대 시설이 되지 않아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늘 좀 아쉬워했는데, 이 기회에 정말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로 정성을 다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한 1500석 이상을 만들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 공연장이 그 빈도가 많고 또 대관 요청하는 빈도가 많아서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또 좋은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교육문화원이고요. 특히 충북에서는 1000석 넘는 이 공연장이 딱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주에 있는 예술의 전당과 또 저희 교육문화원에 있는 1053석 대공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공연장에서 다양한 연극, 오페라, 뮤지컬 이렇게 다양한 대형 공연을 통해서 우리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문화원은 대공연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기실이라든지 보컬실, 무용실, 도서실, 특히 전시실도 있어서 학생들은 물론 예술인들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지역과 함께 가는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후에 또 와보니까 주위가 울창하게 우거지기도 했지만 내부 시설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잘 가꾸어져서 흐뭇하다. 저희 스승님으로 만났는데요. 그때 교수님은 단순히 그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간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만드셨게 했던 저희 유일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봉사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 쓰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가질 때 즐겁다고.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겁고 행복해요. 그 이제 책을 가까이 하고 쓰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제 글도 늘어나고 또 이제 그런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여장부 같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정이 흐르는 분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글쓰기 외적인 부분, 어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의 삶도 되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고요. 70대에 저는 어떻게 생활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렇게 선생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학교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길 그릇을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충북 교육은 사람을 키우고 가꾸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꽃도 이제 오래되면 시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 박사님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익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스승님 중에 사람을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챙기시고 학생들의 그 하나의 세심하게 바라보시는 교수님이 정관영 교수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 따뜻하시고 학생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봐 주시는 믿음 가는 교수님. 솔직히 사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사람 보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교수님 보면 좋으신 분이다.